엑셀은 통합문서, 워크시트, 셀 등 다양한 구성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엑셀은 이러한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이 제공하는 기능만으로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VBA를 사용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게 엑셀의 구성 요소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엑셀, 파워포인트, 아레아 한글, 포토샵,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서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을 또 많이 사용하지요. 그림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컴퓨터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려면 응용 프로그램의 메뉴 사용법을 알아야 하고, 컴퓨터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려면 프로그램 코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엑셀에서 컴퓨터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VB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VBA는 비주얼 베이직을 기초로 한 MS 오피스의 매크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엑셀에서 VB 편집창을 열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 탭에서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VB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또는 키보드 단축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든 컴퓨터에게 직접 도움을 받든 반드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뜬금없이 색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겠죠. 구체적으로 고양이 얼굴에서 코의 색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고양이 얼굴에서 코를 객체라고 합니다. 색상은 속성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얼굴에서 코를 없애라. 자, 없애라고 했는데요. 이 없애라를 기능, 메서드라고 합니다. 고양이 얼굴에서 코를 만지면 코를 빨갛게 해라. 코를 만진다고 했는데요. 이 만지면은 이벤트라고 합니다. 코를 만지면 빨갛게 해라. 자, 이 만지는 것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객체는 무엇일까요? 고양이 얼굴 전체가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귀, 두 눈, 코, 입.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귀와 눈은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눈에 대하여 어떤 작업을 할 때 각각의 눈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지 않고 두 눈, 눈들에 대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눈들 또는 귀들, 이것을 갖다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눈들 중에서 왼쪽 눈을 감게 해라, 또는 눈들 중에서 첫 번째 눈을 감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객체는 작업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실체입니다. 객체는 고유의 속성과 기능을 가집니다. 엑셀은 크게 4가지 객체, 어플리케이션, 워크북, 워크시트, 레인지로 구성되며 객체 간에는 주종 관계를 가집니다. 레인지는 워크시트에 종속되고, 워크시트는 워크북에 종속되고, 워크북은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됩니다. 이곳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엑셀입니다. 워크북은 통합문서, 즉 엑셀 문서입니다. 워크시트는 워크북에 포함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차트는 차트만을 포함하고 있는 시트입니다. 레인지는 워크시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셀 또는
여러 개의 셀을 포함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차트 오브젝트는 워크시트에 포함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엑셀을 실행시킨 후 다시 한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엑셀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워크북은 엑셀 파일인데요. 파일의 확장자가 XLS, XLSM, XLSX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크시트는 이 하단에 있는 시트들을 의미합니다. 레인지는 셀, 행, 열, 셀들의 블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차트는 차트만을 포함하는 시트입니다. 자, 시트 하나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을 선택하겠습니다. 삽입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차트를 클릭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차트 시트가 하나 삽입됩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차트 데이터 범위를 1학년 일반 시트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시트를 차트 시트라고 합니다. 차트 오브젝트는 워크시트에 포함되어 있는 차트를 의미합니다. 객체와 객체는 마침표로 구분하며 상위 객체에서부터 하위 객체의 순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워크북 워크시스 레인지 이와 같이 상위 객체에서부터 하위 객체 순으로 나타냅니다. 객체의 속성은 객체에 붙어서 객체가 가지는 각 정보를 설정하거나 반환합니다. 객체의 속성을 지정할 때는 객체점 속성, 등호, 값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시트의 이름, 시트의 탭 색깔, 시트의 숨김 여부 등 이런 것을 객체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예에서 보면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을 201반으로 수정하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트의 탭 컬러를 RGB, G가 255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마무리 시트 탭을 감추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true로 놓으면 보여라 의미가 됩니다. 객체의 속성을 확인할 때는 객체점 속성으로 나타냅니다. 시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는 시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 시트를 삭제하라 등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워크북에 총 시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엑셀을 실행시킨 후 다시 한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에 201반 이와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102반 시트 탭의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102반 시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탭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탭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트 탭을 감추어 보겠습니다. 마무리 시트 탭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숨기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탭이 사라졌습니다. 작성된 매크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8키 눌러서 한행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8키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 네임을 201반으로 변경하여라 하였습니다. 지금 101반인데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201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트의 탭 색상을 RGB, G가 255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의 탭 색상이 녹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무리 시트 탭을 감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무리 시트 탭을 감추라고 하였습니다. F8키 누르겠습니다. 마무리 시트가 감추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8키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가 201반입니다. 시트의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일까요? 아니죠. 위에서 마무리 시트를 감추라고 하였기 때문에 5개가 돼야 됩니다.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시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크로를 이용하면 시트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8키 누르겠습니다. 예, 시트의 개수가 5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4개이지만 실제는 감추어진 시트가 하나 있어서 5개가 되겠습니다.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메서드는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객체와 메서드는 객체.메서드로 메서드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시트의 삽입, 삭제, 복사 등과 같이 객체에 대한 동작 명령입니다. 시트를 삽입해라, 첫 번째 시트를 삭제해라, 102 시트를 카피해서 마무리 시트 뒤쪽에 붙여넣기 하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엑셀을 실행시킨 후 다시 한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 누르겠습니다. 현재 시트 앞에 시트를 하나 삽입하라고 하였습니다.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네, 시트가 하나 삽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트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트를 삭제할 겁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예, 삭제되었습니다. 102번 시트를 카피해서 마무리 시트 뒤쪽에 붙여넣기 하라 하였습니다. 102번 시트를 복사해서 마무리 시트 뒤쪽에 붙여넣기 할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102번 시트를 복사해서 마무리 시트 뒤쪽에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컬렉션은 동일 수준의 객체들의 집합이며 객체명 뒤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컬렉션 안에 포함된 개별 객체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인덱스 번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2번 워크시트, 두 번째 워크시트, 이와 같이 워크시트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워크시트의 인덱스 번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워크북 속에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가 존재하며 이 워크시트들의 집합을 워크시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엑셀에서는 워크시트를 관리할 때 컬렉션인 워크시트로 관리합니다. 만약 특정 시트를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숨기기 등의 작업을 한다면 컬렉션인 워크시트에서 작업합니다. 객체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시스 객체명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2번 시트를 삭제하라, 이런 의미죠. 또는 객체의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4는 인덱스 번호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시트를 마무리 시트 뒤쪽에 옮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엑셀을 실행시킨 후 다시 한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를 눌러 한행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102번 시트를 삭제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102번 시트를 삭제하여라. F8키 누르겠습니다. 102번 시트가 삭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트가 지금 101번인데요. 첫 번째 시트를 마무리 시트 뒤쪽으로 옮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101번 시트가 마무리 시트 뒤로 옮겨졌습니다.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엑셀을 구동했을 때, 시트를 바꾸었을 때,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같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명령을 실행한다면 이 어떤 일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트에 다음과 같은 이벤트 프로시저를 넣으면 세 번째 시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하는 안내를 해줄 겁니다. 엑셀을 실행시킨 후 다시 한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B 편집창을 여는 단축키가 뭐죠? 예,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누르면 되죠. Alt F11키 누르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세 번째 시트 103 시트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벤트 프로시저를 넣겠습니다. 103번 시트 세 번째 시트를 선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세 번째 시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트를 클릭하면 103번 시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하는 안내를 해줍니다. 자, 이벤트 설정은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워크시트에 관한 이벤트. 자,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트가 활성화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객체 관련 용어의 의미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VB 편집창에서 보기, 객체 찾아보기를 클릭해보면 엑셀의 객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라이브러리를 엑셀로 바꾸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워크시스 객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크시스 객체를 선택해 보면 녹색 아이콘은 메서드를 의미합니다. 손 모양의 아이콘은 속성을 의미합니다. 엑셀의 모든 객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객체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면 매크로를 코딩하는 데 편리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의 객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크로 기본 26강부터는 엑셀의 객체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